진짜인 줄 알았는데 후반부 부분에서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져서 좀 실망은 했으나 그 앞부분은 사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의 다 사람들이 네. 그렇게 삽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멋진 집을 목표로 삼아서 구했는데 네. 그 집에서 즐길 시간 없이 또 계속 일하고 즐기는 건 엉뚱한 사람이 즐기고 엉뚱한 있고 사람이 즐기고 밖에 나가서 또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 또 고생을 또 하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더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행복 지수는 두 가지가 결정된다고 두 생각해요. 가지. 예.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감탄사 개수. 우리가 일상 동안에 네, 네. 와 오늘, 하는 오늘 유영만 교수하고 구피디하고 이렇게 세바시 나머지 45분 들을 때 우리 독자들이 세바시 팬들이 유영만 교수 죽인다. 이 죽인다는 감탄사가 죽인다는 말이 감탄사로 얼마나? 통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I am dying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뭔가 감탄할 때 죽인다 그러잖아요. 아메리카노 커피 맛 죽인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탄사를 많이 연발하는지 아니면 한탄 한심에 쌓여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 지수는 아침 먹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을까. 네? 아침을 여러분 2시간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침을 2분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허겁지겁 먹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선력으로 달려가냐 이거죠. 그래서 느긋하게 물론 이게 절대적인 어떤 지표로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 삶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침 먹는 시간이 느긋하다. 그 이야기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보내겠다는 거고 결국은 그런 출발이 하루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면 진짜 끊기가 버리기가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 끊어내야 되는 걸 좀 알긴 알아. 근데 그렇죠. 잘 못하는 거야. 먼저 첫 번째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고 우리는 왜 그걸 끊어내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끊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끊어야 될까?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제 무엇을 끊어야 될까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만나기 전부터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들. 왠지 만나기 전부터 심장이 떨리는 게 아니라 인상이 찡그러지면서 그 친구 또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한테 행복함을 주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를 끊어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엄청난 바이럴이 됐잖아요. 바이럴 됐어요. 그것도 제목을 잘 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끊어야 될 대상은 인간관계 중에 나한테 행복을 제공하느냐 불행을 제공하느냐.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코나투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코나투스요? 네, 코나투스. 그게 이제 어떤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힘. 그러니까 유형만 그러면 유형만답게 살려고 힘을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나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 코나투스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나한테 힘이 되고 코드가 통해가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은 관계를 끈기 있게 이어가고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고 슬픔을 주는 사람은 끊어버리라는 게 그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에티카의 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요새 관계에 대한 뭐 끊기, 손절 이게 좀 많이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미 스피노자가 중요성을 오래전에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정리하면 첫 번째 인간관계 중에서 밥맛이 있는 사람은 끈기 있게 만나고 밥맛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피디하고 나하고 내가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구피디하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 됐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만나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밥맛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저는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끊어버려야 될 대상 중에 저는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근거 없이 믿고 있는 통념이나 고정관념들을 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으로 아직도 이렇게 낡은 생각을 자꾸 날조하는 꼰대들이 주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구피디님 그거 믿으세요? 눈이 안 좋아서 낮게 나는 새가 뭐 자세히 본다 이런 뜻이죠. 그게 아니고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예요. 아예 사실 팩트가 그래서 걔는 멀리 못 멀리 봐요. 못 봐. 예를 들면 뭐 누워서 떡 먹다 기도 막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속담,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통념,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또 성우, 그러니까 신성시하는 소. 그러니까 조직에서 막 신성시하게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오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전문 용어로 성우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소를 신성하게 취급하듯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해보지 않고 아직 내가 성우로 믿고 있는 게 뭘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거기다 물음표를 던져서 시비를 걸어보면 상당 부분 끊어버려야 될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은 뭐 한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지금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데 네. 그 믿음을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을 근거 없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죠. 지식의 반감기, 라이프 사이클이 엄청나게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유효 기간이 엄청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 기간이 지난 우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 신체 이상이 생기듯이 저는 유효 기간이 지난 엄청난 통념이나 지식들을 그대로 계속 먹었을 때 우리의 멘탈에도 심각한 이상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인간관계 끊고 네. 이 통념, 편견 끊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기 변명 있잖아요. 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방법은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너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네. 뭐. 예를 들면 운동을 아직도 10년째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한 1,000만 명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짐이 무거워진 거예요. 다짐. 저는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하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은 이렇게 알람이 딱 울리잖아요. 알람이 딱 울리면 1초 이내에 일어나야 돼.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딱 끄고 1초가 넘으면요. 그때부터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 회식했으니까 오늘만. 근데 일어나 보니까 또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고 와서.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와 합리화가 생기면서 자기 변명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자기 변명을 끊어라. 자기 변명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하면 할수록 자기가 오히려 개발되기보다는 엄청나게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끊어버려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과거의 성공 체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광. 그 과거의 성공 추억은, 방정식. 네, 성공 방정식이다. 추억은 마취제라고 하잖아요. 마취제. 그 추억을 자꾸 되돌려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냥 과거의 옛날 이선희 노래 중에 옛날이라는 이런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성공 체험이 그때는 통용되지 지금은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중에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어요. 수주대토. 네. 토끼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토끼가 와서 나무 머리 박고 죽는 죽어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집어치우고 고기를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또 다른 토끼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성공했던 체험을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시켜서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제 아놀드 토인비는 전문 용어로 휴브리스라고 얘기했어요. 휴브리스. 예, 휴브리스. 그러니까 이런 성공 체험들을 그중에 뭐 현실에도 먹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상황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통용되는 논리가 바뀌고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하고 뭐 파나마 운하의 공법을 완전히 한 운하에 성공한 성공 공법을 파나마 운하 등 수에즈 운하에 동일하게 대입했다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실패를 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과거의 성공 체험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거 이해도 아마 여러분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면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 끊어버려야 될 건 뭘까? 그래서 여기다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보편적인 끊어야 할 것 외에 개인적으로 또 끊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하여 그릿 끈기보다 퀴트 끊기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 바라고요. 자, 이런 끊기가 우리가 뭔지는 사실 알아.
네. 아는데 또 어떻게?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 끊어야 겁니까? 될까? 예.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끊기가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못 끊을까? 이렇게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전문 용어 중에 현상 유지 성향이라고 있어요. 그 현상 유지성. 성향. 그냥 일반어 같은데 전문용어니까. 현상 유지 성향. 그러니까 기존 방식을 하던 거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본능적으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하던 사람들이 일을, 그런가요?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런 거를 현상 유지 성향이라고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손실 회피라는 게 있어요. 손실 회피.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투자한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손해가 손실은 커지죠. 더 커지고 오히려 자기한테 손실은 보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몰입 상승 효과라고 있어요. 잘못된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를 몰입 상승. 몰입 상승 효과라고 해요. 뭐 이런 몇 가지 심리학적인 실험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몰 비용 효과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럼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못 끊는가를 가만히 보면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거나 투자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거나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몰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책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어떤 역기능, 악순환의 어떤 연결고리를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그 결국 끊기를 잘 못하는 것도 우리 인간 본성의 하나인 거네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뇌가 본질상이요. 뇌는 효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효율. 하던 거를 계속 하려고 하지 뇌가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우리가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말 같이 들리는 것 같지만 이게 일종의 삶의 전략. 아주 대단한 맞습니다. 의지와 대단한 지혜가 들어간 삶의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끊는 것도 인생의 전략적 안목과 역량을 키우는 그런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자,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을 끊어야 될지, 무엇을 끊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키우나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자, 그러면 저의 기억에 포르쉐 디자인 자동차의 디자인 슬로건이라고 생각되는데 change it but don't change it. change it 그걸 바꿔라. but 그러나 don't change it 바꾸지 마라.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걸 바꿔라 그러나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꾸라 그러는 것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되고 뭘 바꾸지 말아야 될까? 이거를 끈기에다 대입해 보면 뭘 끊어야 되고 뭘 끊지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려면 그 가운데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저는 그걸 전문 용어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핵심 가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끊고 이 사람은 끈기 있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저는 사람을 볼 때 열정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눈이 이렇게 많은 시간 희미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생을 뽑을 때에도 판단 기준이 선발 기준과 끊어야 될 기준은 저 친구가 열정적이냐 아니냐, 공부하려는 어떤 의욕이 대단하냐. 그런 게 보입니까? 보여요. 눈동자가. 그거 대학원 이렇게 면접 갔는데 막 열정적으로 하지 심지.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사람도 있나요?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걸어오는 자세부터 이렇게 달라요. 앉은 자세.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인생의 가치관을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이에요. 핵심, 혁신.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고루하냐, 생각이